시니어 위즈덤. 격동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곤두박질 치는 날, 세북에 가장 많이 울리는 것이 바로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0대 남성 김 선생님.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 밖은 서늘했지만 급히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벌떡 일어났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혜아님, 이른 아침 이 생명의 골든타임이 어째서 죽음의 골든타임으로 돌변하는 겁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쓰러뜨리는 이 겨울 아침의 공포.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지기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을 혈관 쇼크라고 부릅니다. 오늘 같은 급격한 기온 강화는 우리 몸, 특히 시니어의 혈관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이 시기, 즉 11월 말부터 2월까지를 심혈관 질환 특별주의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수축 혈압은 평균 1mm씩 상승합니다. 만약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15도라면 혈압은 15mm나 치솟는다는 계산이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면 모드입니다. 체온, 혈압, 심박수 모두 가장 낮은 상태죠. 그런데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따뜻한 이불 속 약 20에서 22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 약 10도 이하의 실내 또는 화장실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교감신경을 급격히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말초 혈관이 비명을 지르듯 강하게 수축합니다. 좁은 빨대로 물을 밀어내듯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급상승입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단지 이불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혈압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뛴다니. 그렇다면 혜아님,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던 행동들이 사실은 혈관 쇼크의 방아지를 당기는 행위였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습관은 저울 아침에 한해서는 독과 같습니다. 돌연사를 부르는 최악의 아침 습관 세 가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혜아님,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첫째,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분들,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바쁘지 않습니까? 출근도 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그 1초를 아끼려다 남은 인생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피가 몸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순간 중력에 의해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죠. 건강한 사람은 이 순간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 혈관이 반사적으로 수축하며 뇌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겨울 아침에는 이미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 있어 이 반응이 둔화되거나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면서 삥 도는 느낌, 즉 현기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낙상 사고로 이어지면 뇌진탕이나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갑자기 일어설 때 뇌혈류가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군요. 그럼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둘째, 새벽 찬 공기 맞으며 운동하기입니다. 아니, 운동은 건강에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특히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고 일부러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좋은 독도 있습니다. 겨울 새벽 운동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영하의 차가운 외부로 나가는 것. 이것은 혈관의 쇼크를 넘어 테러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돌연사의 6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20도의 따뜻한 집에서 0도 이하의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혈압은 이미 20mm 이상 치솟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이라는 압박을 더하면 심장과 뇌는 2중, 3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진 동맥경화 환자라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니.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요? 셋째, 뜨거운 물로 바로 샤워하기입니다. 혜아님,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지혜지기님은 결과만 보셨습니다.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춥다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차가운 욕실 바닥을 밟고 차가운 욕실 공기에 노출됩니다. 1차로 차가운 욕실에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상태에서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몸은 급격히 체온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는 반대로 혈관을 급격히 확장합니다. 혈압이 위아래로 번지점프를 하는 겁니다. 혈압이 급락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부족해져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샤워는 뜨겁게가 아니라 미지근하게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와, 정리하면 벌떡 일어나기, 새벽 운동하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모두 급격한 변화가 문제였군요. 혜아님, 그럼 이 위험한 아침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생명 지킴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합니까? 지혜지기님이 아까 언급하신 김 선생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 바로 이불 속 5분입니다. 이불 속 5분? 그 5분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몸의 혈관에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버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불 속 5분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불 속 5분 스트레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5분만, 딱 5분만 이불 속에서 머무릅니다. 우선 손가락과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발목과 손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양 무릎을 세워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았다가 펴줍니다. 이는 밤새 경직된 척추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은 나 이제 일어난다고 온몸의 교감신경의 신호를 보내고 심박수를 천천히 높이며 말초 혈관까지 피를 미리 보내주는 예열 과정입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걸기 전 예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예열.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미리 데우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 비법은 무엇인가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물은 많이 들었는데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이죠? 시원하게 찬물이나 따뜻한 물이 더 좋지 않나요? 바로 그 온도가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에서 1리터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공복의 피는 끈적끈적한 상태죠.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막고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하지만 찬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죠. 정답은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숨겨진 팁이 있습니다.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순간적으로 뇌 혈류량이 증가해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데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는 미지근한 온도, 혈류를 급증시키지 않는 느린 속도.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혜아님,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무엇인가요? 셋째, 실외외 온도차 줄이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밖은 추우니 어쩔 수 없고, 그럼 집안을 아주 뜨끈하게 데우면 될까요? 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건강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권장합니다.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니, 왜죠? 따뜻해야 혈관에 좋은 거 아닌가요? 실내를 25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난방하면 밖에 0도와 25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격차가 생깁니다. 이 격차가 클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율신경계는 혼란을 겪고 혈압 변동폭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핵심은 실내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유지하되 잠자리 옆에 반드시 세 가지를 두십시오. 바로 카디건이나 조끼 같은 가벼운 겉옷, 양말, 그리고 실내화입니다. 이불 속 5분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신 뒤 양말과 겉옷을 챙겨 입고 실내화를 신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3중 보온막이 이불 밖의 서늘한 공기로부터 우리 몸의 체온을 지켜주는 제2의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혜안님, 감사합니다. 이불 속 5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벌떡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었네요. 첫 번째는 손발을 움직여 혈관을 예열하고,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로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며, 세 번째는 겉옷과 양말로 보온막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 아침,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병원이나 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당신이 이불 속에서 보낸 그 느긋한 5분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